예,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 공천을 두고 이른바 사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가짜 뉴스라고 반발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략 공천은 결국 철회가 됐고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권향엽 예비 후보의 입장을 직접 전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향엽입니다. 네, 갑자기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저희가 그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에 이거 전략 공천 그냥 철회하고 차라리 나를 경선을 붙여달라 이런 요구를 직접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요구를 이제 당이 수용한 결과인데 지금 지역에서는 좀 여론이 어떤 편입니까? 지역에서는 저를 갖다가 열심히 지지했던 분들은 다소 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고 아쉽다는 반응들도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기 있다, 잘했다 하시는 응원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서로 조금 그렇게 교차하네요. 그렇군요.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남의 여성 정치 그리고 또 당원에 규정된 30% 여성 후보 공천 등 사실상 공천 관련 규정에도 이 부합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대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이게 무슨 성별 특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 자체는 사실 성별 특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사실은 제가 여성이어서 뭐 특혜를 받아서 여기서 공천됐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 경선 규칙에도 보면은 전략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은 그것으로서 절차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네. 재심이라든가 그런 그 절차가 없고요. 그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도 네. 지금 현재 경선 후보의 상대 이제 우리 서 의원님께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갖다가 제의 요구를 하셨고 네. 그걸 다시 또 휴일날 국회 정론관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제의 요구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그것이 굉장히 저도 뭐 4년 전에 경선을 했고 경선에서 패배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이 아쉽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런 당내 상황을 보수 언론이 교묘하게 마치 이것이 사천인 양 호도하고 왜곡되게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네.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실에서 논평도 내고 네. 급기야는 비대위원장까지 보수 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받아서 언급하시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참 저는 불편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혁신 공천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참 보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자, 후보님, 저희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까지 나온 언론 내용을 좀,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이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하면 마치 이번 공천에 김혜경 여사의 입김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가 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진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이런 것은 어떤 건지 지금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수행비서의 역할을 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오랜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로 일해왔습니다. 네. 대선 당시에도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선대위로 전환이 되면서 배우자실이 만들어졌고 배우자실 부실장을 좀 맡아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예, 거죠? 임명을 예.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임명을 받고 나서 네. 당연히 배우자님을 그때 처음 뵀죠. 인사를 드렸고 김혜경 여사를요. 예, 예, 그런 겁니다. 뭐 사적인 인연이 있어서 뭐 그 자리를 맡게 됐던 것도 아니고 네. 대선 때 대선 과정에 역할을 하고 대선 끝난 이후로는 뭐 제가 따로 전화도 한 통 못 드렸고 네. 따로 뵌 일도 없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사실상 당직자로서 예. 원래 이제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의장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의 선대위가 꾸려지니까 대선 앞두고 당이 이제 이런 당직자가 필요하니까 이제 배우자실에 부실장을 좀 맡아달라라는 당의 요청을 받고 그 역할을 수행한 건데 마치 이제 수행하는 비서인 것처럼 이제 보도가 네. 나오고 있는 건데 당시에 부실장들이 많았다면서요? 부실장이 그 배우자실 부실장이 4명 정도 됐고요. 4명. 예.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네, 그 중에 한 명이고, 뭐, 물론, 이제 밑에는 같이 또 그 지원하는 뭐 스태프들도 좀 있었죠. 네. 뭐, 선대위 구성에 어느 지역이나, 뭐, 음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네. 국민의힘도 사실은 배우자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 배우자실에 후보, 비서실, 무슨 팀?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직접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셨어요. 그 네. 실제로 그 부실장으로서 김혜경 네. 여사를 수행한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뭐, 수행을 할 그럴 위치도 아니고,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폐가 있는데, 네. 배우자님이 현장 지원은 남성이 했었죠. 현장 지원은 남성이 했다.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예. 현장 지원을 그럼 이해식 의원이 했었겠네요. 당시 아니요, 아닙니다. 이해식 의원님은 당시 배우자실 실장님이셨습니다. 그거 컨트롤 타워. 국회의원님들이 각 기구의 네. 책임을 갖다 국회의원님들이 주로 맡으셨고요. 네. 예. 그 중앙일보 부실장들은 중앙일보 보도에 나온 저 사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중앙일보를 제가 미처 캐치를 못했는데 어떤 사진들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뭐 당시 김혜경 여사가 다닌 동선들의 사진들을 쭉 열거하면서 네네. 이 현장에 권양엽 후보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그렇지 아닌가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네. 오늘 어느 그 포털에서인가 이렇게 보니까 네. 그 당시에 1월 1일 해맞이 사진 네. 내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던 해맞이 사진을 갖다 캡처해갖고 누가 보도한 뭐 그런 것도 있던데요. 예. 제가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사진은 제가 그 현장에서 찍었던 사람들의 사진을 네. 활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게 권양엽 그 후보가 2021년 12월 10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네.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를 거쳐 군위 휴게소를 들러 경주에 간다회를 한 후에 신경주역에서 KTX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자 배우자 김혜경 님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스마트팜을 위해 꿈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들과 청년 농부들을 만났다. 이제 이러면서 사진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페이스북 사진을 말하는 거군요. 네네네. 그때 그게 어떤 것이 있었었냐면은 네. 대구에서 예. 그 여성들을 거기에서 벤처업을 하는 네. 그리고 그 공동 육아도 같이 하고 하는 뭐 그런 단체들을 갖다 여성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그 기획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 기획 일정의 어레인지를 제가 했기 때문에 네. 그날은 그 대구 일정 때문에 내려가서 아마 경주에 있는 그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별로 안 되거든요. 예. 그 지역민들 같이 보는 그 간담회 일정에 제가 그때 이 기획 일정 때문에 내려가서 동행을 한 거였지 제가 그 수행비서에서 따라다녔던 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때도 예. 여러 사람이 있었죠. 보통 이동하게 되면은
수행비서는 그 매일 모든 일정을 따라다니는 게 수행비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그 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네. 뭐 왜곡해갖고 또 어디 보도를 예. 하신 모양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예. 어쨌든 이 행사 자체를 기획했던 기획 주체로서 그 행사가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간 거였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 행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갔던 거지. 그렇죠. 뭐 김혜경 여사를 쫓아다니면서 수행해서 뭐 이것저것 저는 심부름하는 그건 그런 다릅니다. 역할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네. 좀 주셨습니다. 네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권양욱 국장은 제가 민주당 출입하면서 많이 뵀던 당직자이십니다. 네. 26년 일하셨다고요? 정확하게 제가 정당 활동을 시작을 한 것은 네. 87년 대선 때부터 제가 입당원서를 내고 정당 네. 활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87년, 네네. 1987년부터 네, 민주당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당직자. 뭐 풀타임으로 네. 중앙당 당직자가 된 것이 1993년 7월 네. 이때 이제 아예 그 전속 네. 그러니까 저 풀타임 그 당직자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건데요. 네. 그 이전까지는 뭐 지역위원회 활동도 좀 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네.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네. 저는 민주당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차근차근 성장해온 당직을 경험해서 경험을 쌓아온 그런 사람이죠. 네. 사실상 31년 차 민주당 당직자, 1987년 6월 항쟁이 있을 때부터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온 분인데, 당시는 평화민주당이었죠. 예.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후보였죠. 김대중 후보, 예, 예. 김대중 후보 선대본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평화민주당 창당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독 언론에서는 배우자실의 부실장이라는 위치를 부각시켜서 사천 논란을 집중 보도할까요? 사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균형 인사 비서관을 지내기도 하셨어요. 여러 경력들이 있는데 유독 요건 하나만을 딱 떼가지고 사천 논란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 그 보수 언론의 그 논조가 그거더라고요. 뭐냐면 네. 소위 말해서 이재명 당대표하고 좀 친하다. 네. 내지는 뭐 관련된 뭐 그 좀 경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탁get을 해가지고 네. 사천 마치 당대표하고 친해서 공천이 되는 건 그냥 계속 그렇게 해서 짜맞추기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저까지도 이렇게 거기에 대상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지역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서 그 나온 후보들 중에 네. 사실은 소위 말해서 친명을 강조하는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이 더 있었거든요. 아. 예. 저희가 내가 친명이다 공천이- 하는 후보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나는 그런 인연이 있어서 전략 공천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지역 활동을 갖다 했고 경선 과정에 참여했었던 후보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뭐 인재 영입까지 실제로 돼가지고 선거구 확정되고 여기에서 심사 결과 발표나기 바로 직전까지 네. 가상 여론조사까지 돌고 막 그랬던 곳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명색컨대 어떠한 그 뭐 대표님과의 인연 네. 이런 것을 들어서 뭐 어떤 캠페인을 하거나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요. 네네.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 리더십 센터 소장으로 임명받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위 지금 현재 또 그 직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직을 임명받았습니다. 네. 당직자로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1987년 김대중 후보, 대통령 선거 후보 출신이실 때부터 민주당을 하신 분인데 사실상 그동안의 이력을 놓고 보면 지금 김혜경 여사 문제와 연동지어서 해석하기보다는 과거의 경력과 이력을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성 전략 특구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네. 이 지역이 과거에도 여성 특구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왜 이번 없습니다. 공천에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왜 이번 순천- 공천에서 이 지역이 여성 특구로 전략 지역이 됐습니까? 그거는 가장 저는 뭐 첫 번째 이유는 네. 경쟁력 있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뛰고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곳 전남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8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윤덕 네. 전 정무장관도 하셨죠. 네. 김윤덕 의원께서 당시에 나주 화순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당선된 적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이후로 한 46년간 전남에서는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전혀 배출된 적이 없습니다. 여성이요. 네네. 더군다나 46년 동안 여성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었던 데가 전남 지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와, 이건 예. 민주당에 항상 우리가 중앙정부의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네. 이쪽 지역은 민주당은 굉장히 텃밭으로. 텃밭이었던 네. 그런 건데 예. 여성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이번에 더군다나 처음인 전남 동부권에서는 네. 민주당 역사가 69년이거든요. 예. 69년의 민주당 역사상 네. 도전조차도 한 사람이 없어요, 여성이. 첫 도전이신 제가-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제가 21대 때도 처음이었고 네. 22대 총선에 경선 후보로 참여한 것도 제가 처음이에요. 아이고. 그만큼의 여성들에게는 사실은 불모지죠. 네. 여성 예, 도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불모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46년 동안 한 번도 여성 정치인이 없었던 데가 전남 지역이다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광주 전남 지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깨인 지역이어서 저는 그동안 여성 청년들이 굉장히 공천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제 좀 착각이었네요. 네, 그리고 네. 지금 광주나 네. 전북 같은 경우는 여성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아시다시피 21대도 있었고 네. 몇 분 뭐 이름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는데 전남이 유독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거는 반면에 예. 사실은 대구나 경북 지역에는 네. 여성 의원들이 있었고 보궐선거에도 기회를 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민주당에 이번에 여기를 여성 전략 경쟁력 있는 여성 전략 지구로 지정을 해갖고 공천을 한 것은 네. 민주당이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인 그런 공천으로 평가할 주민들에게는 만하다. 그러네요. 그렇게 비쳤던 거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국민들께서 그 편의점 통해서 권양엽 후보 인터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소중한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동영 의원이에요. 현역 국회의원인데 네. 이번에 그 전략 특구 지정이 되는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특정 세력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에 공천 과정에 네. 사실은 후보 검증부터 시작을 해서 경선 후보 등록부터 해서 통상적인 공천 절차가 여기에서 지역 여론도 살피고 실사라고 합니다만 네. 정당에서는 적합도 조사도 하고 또 현역 평가도 하고 교체 지수 조사도 하고 면접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였고 우리 모두가 같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네. 2월 2일 면접 이후에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선거부 행정이 여기가 잘 안 되어가지고 예. 가장 늦게 결과 발표가 났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자, 100% 국민 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네.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상대는. 네. 서동영 네, 현역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인데, 네. 어떤 걸로 돌파 자신하십니까?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 면에서는 저보다 월등히 앞서죠. 네. 그러나 저는 제가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 패배하고 난 이후에 네. 촘촘하게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민심을 살펴왔었고 네. 또 현안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로지 경선을 준비해 온 후보로서 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당원들의 그 절박함과 변화에 대한 그 민심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경선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경선 후보이신 이제 서동영 의원께서 보도자료에 보면은 23년도 12월 29일인가요? 네. 했었던 KBS 여론조사 결과, 그 다음에 네네. MBC 여론조사 1월 말쯤 발표됐던 그 MBC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가 언급하면서 본인이 3배 이상 저보다 월등히 경쟁력이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데요. 저는 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민심과는 굉장히 큰 그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계속 그 경쟁력을 주장을 하신다면 사실은 중앙당에다가 탄수 공천을 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천 심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인물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을 믿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자, 끝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는데요. 예, 탄수 공천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두 분 간의 이제 경쟁력에서 머슴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분에 맞서서 권양엽 후보에게는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정현 후보는 이쪽 그 순천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합니다만, 머슴 정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캠페인을 멋있게 했죠.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다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는 그 밀짚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아주 캠페인을 잘해서 그 국회의원 당선되기도 하신 그런 분인데요. 네. 머슴 정치를 표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가 지금 만나는 모습은 또 그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서 조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 합니다. 제가 네. 그 오랜 당직자 출신이고 국가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화려한 그 언변술로 또 말씀하시는 여기에 세금 폭탄을 뭐 떨어뜨리겠다, 언론 몇 조를 투입하겠다 뭐 하는 그런 굉장히 현혹하는 그럴싸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네. 생활인의 관점에서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지역민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알려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향엽 후보 만나봤습니다.